여러분 아셨죠? 여기 딱 예, 좋은 저기서 하는 것도 자리네. 좋은데 저기는 안 보여. 아셨죠? 아, 우리 장 박사님 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제 나타났네. 교수님도 오시고 이런 기회가 이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개놈새들은 새해 복을 많이 받을게. 안 찍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아이고 대통령이 일로 지내가시고 잠시 후에 김영년 장관이 일로 지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돼요. 아이 참 저기서 해봐야 보이지도 않아. 아이 정말. 아, 대통령이만 들어가셨고요. 예, 잠시 후에 김영년 장관이 일로 가시니까 우리 여기서 해야 돼요. 아셨죠? 예. 한마디 하시오. 가로로 찍으니까. 자, 장 박사님 일로 와. 왜 갈라고 그래? 세로로 찍으니까 더 안 보던데? 아니, 처음. 아이고. 그래요? 평상시에. 자, 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 사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법리적 판단에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우리가 판결이 어떻게 났든지 간에 좌우간 우리는 여기도 계속 하시는 거죠? 예. 자, 우리 장 박사님 어디 가셨어? 저기 인쇄하시는 거 그거 그랬어요. 장 박사님. 뭐 여기가 장 박사님. 와서 한마디 하시지. 사람들이 저기다. 신자유연대. 필승. 여기도 멈추는 아니, 자, 피켓 좀 들어주세요. 내가 좀 나도 하네. 아유, 이쪽으로 보고 하세요. 우리 뭐 피켓 자기 있잖아. 저 앞에 가서 찍어. 아이 진짜 답답하다. 야, 구석에서 뭘 찍는다 그래. 저리가 언니는 항상 기각이에요. 항상 기각. 기각이라니까. 벌써. 아직 멀어 셋인데 왜? 올소. 김용년 갈 때 막 흔들어줘야지. 이렇게. 김용년 장관이 일로 지내봐. 자, 휴대폰이 내가 지금이야. 말해.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애국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TV를 시청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일본에서 TV를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애국 시민,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 앞에, 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리나라의 법원 중에는 가장 센터인 것입니다. 더워요. 가장 중심이 지금 현재 법원에 오늘 왜 이렇게 모였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도 TV를 보시는 분, 생방송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 앞과 또 법원 맞은편과 법원 주위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자유연대도 가고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재 구방대도 가고 우리나라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 좌파 세력들이, 주사파 세력들이
불법으로 점거 찬탈해가지고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관해서 지금 현재 비상경 선포에 관해서 내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하고 마지막 선고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3시 지금 몇 시입니까? 1시 넘었죠? 1시 26분 1시 반입니다. 앞으로 1시간 반 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선고하는 지금 엄숙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이제까지 많은 재판, 수많은 재판을 원사이드로 편향적으로 재판을 행해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말아먹는 재판을, 이 나라의 편향적인 재판을 해온 것입니다. 많은 재판, 수많은 재판을 지금 이제 편향적으로 많은 애국자들을 잡아놓고 또 기타 탄핵에 가담했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이제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거짓 재판, 거짓 구속, 거짓으로 사람을 잡아놓고 생두리째 잡아놓고 사람들을 얽어내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많은 여러분들 물론이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5.18 목사인 것입니다. 5.18 목사. 이 5.18 목사, 이 5.18 목사의 어떤 재판마저도 이 놈들은 지금 이제 거짓으로 재판을 하면서 이 5.18이 지금 이제 그 당시를 정렬하게 나타내는 5.18 검남로 전투가 있는데, 광주의 검남로 아십니까? 광주의 검남로에서 전투가 벌어진 45년 전, 46년 전에 45년 전 5.18 때 벌어진 검남로에서 일어나는 전투, 그 전투에 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보고 듣고 겪고 당하고 마지막에 발포 명령을 내린 장군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 명령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성 사령관이 발포 명령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정호영 사령관이 발포 명령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발포 명령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린 엄숙한 발포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카이로스 시간에 이렇게 완벽하게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과 몇 명 안 되는 지역대 공수부대 요원으로 해가지고 적들을 400여 명을 그 자리에서 괴멸시켰습니다. 이런 현상이 검남로 전투책에 고스란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저들은 좌파들은 이것이 허위 사실 유포다, 또 광주 시민에 대해서가 명예훼손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서 여기를 현재 이 5.18 목사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5.18 단체에서.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이제 이 5.18 고발해가지고 저를 잡아넣으려고. 그래서 저놈들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어서 야당을 탄압하고 이어서 5.18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TV를 보시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또 기타 우리 서울 시내 전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모든 재판, 모든 것이 다 마녀 사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지금 이제 3시의 재판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지방법원의 판사 지기현 판사가 이와 같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기현 판사는 오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판사고 검사고 경찰관이고 모두 다 지금 이제 현 정권 이재명 정권의 종이 되어서 하나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와 같은 모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기현 판사만은 오늘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기현 판사만은 안 그렇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 지금 이제 오늘 1시간 반 후에 이 중앙지법에서 일어난 이 재판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또 자유 대한민국이 끝을 거느냐 정문을 거느냐 이를 알리는 중요한 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 자민련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에서 오신 분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먼 부산 지역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다같이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오늘 이 집회가 장소가 저 위에 김상진 대표, 그 다음에 이 밑에 황교안 대표,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엄마 부대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쪽에 가서 해도 되는데 여기 지금 방금 전에 대통령이 지내가셨어요. 재판을 받으러. 여기 조금 있으면 김용년 장관이 정인으로 또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집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 보이시지. 힘을 얻으시지.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좀 하다가 김용년 장관이 지내가시면 그 다음에 저쪽에 가도 되고 이쪽에 가도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쪽으로 다 들어오시고. 엄마 최고! 자, 오늘 부산에서 오신 우리 부산 시민들 대환영하는 박수!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 우리 부산에서 오신 분, 우리 김상순 박사님. 네. 자, 우리 부산에서 오신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때 가서 인사드렸었던 부산의 명물, 대한민국의 명물 최고 미인 잘 아시죠? 박윤호 우리 가인연의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까지 이렇게 이 모임에 오셔주셔서 정말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 차강석 대표 단식 투쟁할 때 사경에 갔다가 제가 6일 동안 지금 죽만 먹고 살았는데 오늘 대표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아무 수가 없어서 아침에 눈앞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저희들 부산에서 버스 2대 6시에 출발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여러 군데서 지금 공조기각을 기원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우리 주목순 대표님이 하는 이 집회에 와야 우리의 진가가 발휘될 것 같아서 이리로 왔습니다. 잘 왔지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각 발표하는 거 보고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자, 여러분 이쪽으로 보시죠. 이쪽 지금 김용년 장관님께서 정면으로 이제 이쪽으로 출두를 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다 버스 있는 쪽으로 얼굴을 다 돌리시고, 네, 인도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이, 마이크 잠깐만. 비켜봐.
그거는 알았어. 자, 여러분. 자, 또 조금만 들어가 주셔서 피켓, 지기현 판사 피켓 좀 들어주세요. 지기현 판사 피켓 좀 들어주세요. 지기현 판사 피켓 들어주세요. 자, 이쪽에 좀, 김동욱 씨 좀 이따가 해. 안으로 좀 들어가시면 저쪽에 봐봐. 이거 6만 원을 줘 많이야?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시고. 지기현 판사 피켓 들어주십시오. 너처럼 너는 6만 자, 원만 제가 외치면 따라 해야 됩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인도를 막아 서시면 안 돼요. 인도 막아 서시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르신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인도 막아 서시면 욕됐습니다.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인도에 놓지 마십시오. 더 들어가십시오. 뭐예요 이거? 자, 더 들어가십시오. 더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죽어라도 이쪽에 인도에 서시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능하면 인도에 있지 마십시오. 인도에 있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 있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더 들어가십시오.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깃발 먼저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네, 더 들어가세요. 그래야 우리 저 대표님 나와서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 더 들어가십시오. 안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예, 안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예, 인물은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쪽에 우리 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인도에 쓰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인도에 쓰지 마십시오. 더 들어가십시오. 네, 저쪽에도요. 이렇게 해서 장면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가름되는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 중앙지법에 동영상 생중계로 전 세계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은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외교를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만약에 여기서 판결이 잘못되면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기현 판사는 자신의 운명을 가름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기현 판사가 공소 기간을 외쳐져 주셔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외치면 따라합니다. 지기현 판사는 이러면 공소 기각하라 외쳐주세요. 지기현 판사는 공소 기각하라. 지기현 판사는 공소 기각하라. 지기현 판사는 공소 기각하라. 지기현 판사는 공소 기각하라. 사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계시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고유 권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난데없이 여러분 이것을 범죄자로 취급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란이라는 것은 바로 저 민주당 저 일당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이러면 여러분은 무죄다고 외쳐주십시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기현 판사는 분명히 무죄를 때려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럼 여러분 무죄로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판은 대한민국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2달 만에 저 김석 형이라는 그 자가
대통령을 탄핵을 외쳤습니다. 대통령 당선돼서 2달 만에 탄핵을 외치는 저 집단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일당들과 저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줬다가는 문재인 일당들이 저지르신 이 범죄가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지경 판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무죄로 때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소리가 조금 작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자,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 한 분 누가 나와서 연설 좀 하십시오. 잘하시는 분 누구야? 나오세요. 우리 멀리서 오신 분 한 분 모시고. 우리 저 중년 아까 중년 옆으로 중년 안 왔어요. 우리 이쪽으로 중년 안 왔어요. 네. 우리 박윤옥 대표님 이제 오시. 자유민주주의 부산연합 박윤옥 대표님, 예, 오늘 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산 자민련 버스 2대가 이곳으로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꽉 메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부산 자민련은 지금 79회차 매주 일요일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부정선거 척결하라, 윤석열 석방하라를 외치는 집회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서면 번화가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이 행사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 자민련은 2024년 5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께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던 차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 선포에 뛰어난 청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거리로. 그들이 어디로 갈지 헤매고 막 다니다가 우리 광복동에서 집회를 우리 부산 자민련이 하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춘 대표님, 지금은 서면 번화가에서 부산 자유청년연대, 브라이트 청년연대와 같이 공동 주관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주제는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윤석열 공소기각. 지금 오늘 이 우리 같은 이 피켓을 지난주 2월 15일 이 피켓으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자유청년들이 나와서 이제는 집회를 주최하고 우리 자민련 기성세대는 그냥 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청년들이 끼어나서 얼마나 다행이고 희망인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요. 서울과 각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호개인을 외치면서 석방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우리 자유청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에게 잘한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그 청년들이 앞서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뒤에서 조용히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니까 정말
각 곳에서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와서 또 집회를 했던 장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80회차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10년째 지금 이 애국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두 대통령을 지금 잃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복귀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하면은 동서기각 외쳐주세요.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부장님, 지기훈 판사는 하면은 공소기각하라고 이 티켓을 높이 들어주세요. 지기훈 판사는 지기훈 판사는 지기훈 판사는 네, 자, 그 다음 마이크를 또 넘기겠습니다. 장례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경찰관님들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집회 개최하려면 너무 좁게 와 있으면 안 되고 조금씩 뒤로 좀 나가십시오. 조금씩 안으로 넓게 뒤로 좀 나가주십시오. 예, 뒤로 조금만 더 가셔야 자리를 좀 여유 있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 더 많이 갖다 놨는데 들어가십시오. 우리 대표님들 말고는 들어가십시오. 사형시키려고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머니 심심하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먹거나 입이 이상하다 사탕. 예. 인도에 서 있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임플란트 한지 10년 김충기 우리 청년이나요. 김충기 청년. 아니 그거 뭐야 자, 여기 어디 갔나? 뭐야 김병준 그거 한다고 교수님 어디 갔나? 인감하고 뭐 돈하고 달러 썼는데 그걸 말이야. 김 교수님 인감 내 안 계셔요? 때 자, 왔는데. 그럼 우리 그 도장은 그날 가서 김병준 찍으면 먼저 말씀하시면. 모이는 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엄마 부대 서버과 그다음에 자경호 뭐 이쪽으로 모인 이유는 또 멀리 부산에서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매번 우리가 역사적 판결 부르짖는데 사실은 이 어떤 의미가 있냐? 지귀현 판사가 원래 예상대로 법리적 판결로 하는 공소기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바람대로 그러면 우리의 뜻과 마찬가지로 지귀현 판사는 원래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그런 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예상대로 잘 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판결을 안 한다면 순수하게 정치 외압에 굴복한 판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판결문은 벌써 2주 전에 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경고가 있는지는 저는 저 대가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이제 이 세계가 미중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인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가 지귀현이라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향방이 과연 지판사가 자유민주주의 우리 한민 방어에 적극 협력하는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공소기각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중국의 외압에 굴복하여 말하자면 돈과 억압과 회유에 굴복하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면 이 또한 우리는 분개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 개인 지귀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와 예상 다른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과거에 뭐냐면 4월 5일 여성가족부에서 발급을 헌법재판소에 받는데 우리 예상하고는 거기서 전혀 그 안에 반대로 뭐 8대 성차별 0이라는 교육도 받고 탄핵 그다음에 이명 뭐 판결을 냈습니다. 저기 그 당시에도 차별금지 어땠습니까? 법도 우리가 교육받고 좌파 그래야만 판사, 인정을 우파 판사 있지만 그 인정서가 우파 판사가 있어야만 4명이나 됐고요. 서울시에 그중에 우리가 기부금 같은 믿었던 거를 이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외유와 협박에 그러니까 그거 없어서 굴복해갖고 오래 그러한 못했어요. 8대0의 그러니까 저 판결을 새끼가 내린 바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솔직히 비영리 말씀드려서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저들 균형이 거, 갖고 저들 이미 편만 중공의 영향권에 많이 지불을 하고 넘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부금을 다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국민 저항권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때 헌법재판소를 사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 판사 개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맙시다. 어떤 판결이 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 투쟁 대열에서 우리나라를 중공의 마술 덩어리에서 해방될 우리가 힘을 얻자는데 우리 모임이 여기에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론 공소 기각이 나면은 한영호 끝으로 온 시내를 휘젓고 돌아다녀도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의 본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나라를 그냥 도와주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도의 반응도에 따라서 액션 영화가 그 강도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미국이 정확하게 우리 웬만한 국민 평균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 그 향방도 결정되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결집도 여하에 따라서 미국도 이러한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는가 하는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냉정한 가슴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형대리가 그런 거거든. 자, 이은 어게인 외치면은요, 여러분들이 공소 기각을 외쳐주십시오. 난동 이은 어게인! 저 새끼들은 난동 저 이은 차가 나면 어게인! 아는 줄 알아. 저 차가 버스가 지기현 판사는 공소 기각하라! 경찰 한 대도 없어. 경찰 한 대도 없어. 시앙 새끼. 저쪽 아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경찰청 아까 앞에 그 부산에서 오신 거기에 빨리 여성 애들 교수님 있거든. 잠깐 나오셔서 무대 좀 많은 한 하나 말씀 갖다 하세요. 끓여 오십시오. 왔던 내가.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가시죠. 경찰 한 사람도 없어. 이 말이야 꽉 진을 쳤어. 저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경찰놈들이 헛질을 하는 거지. 저는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그냥 안 그러면은 올라왔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막 밀고 들어갔잖아. 그때 3월 10일 날 박근혜 때. 네, 여러분도 그래, 다 다섯 명이 마찬가지로 죽었잖아. 저도 평범한 그럴 거 싶은 이제 시민으로서 그렇게 하는 할 거야. 수 있는 일을 그렇지, 상하면 찾아서 그래, 하기 해야 때문에 돼. 저기 이 자리에 오게 된 다블차로 말이야. 것입니다. 최근에 자연들 나누고 말이야. 제가 지기영 판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됐고요.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낭비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책으로 그냥 재판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것은 도와줄 것이라는데 그 미국에 또 마두로 올라가면 체포 이전과 이후가 우파당이 전혀 우파 다르다. 이거는 국제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그 지기영 판사님이 잘 알아서 액을 복권해야 되는데. 근데 장동영이 저기 오락해도 안 제대로 가버렸잖아. 된 전부에 판결을 내려야 회의에서 된다. 오라 그랬잖아. 그 근데 안 가잖아. 이전에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재판을 지금은 세계가 쳐다보는 재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기영 판사에 대한 고영주하고 그 조은진이하고 노동사론 사건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협박과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 가늠했다. 그렇다면 그때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을 건가.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대학 그래서 판단을 구축을 제대로 된 해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구축을 것이 해가지고 집회는 저거 당신이 구축을 길게 해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 사교당하고 그렇게 제가 한 자유대학 3장 하고 정도 재단들이 그 패브리 있잖아. 편지를 이게 제일 많잖아. 사실 보내셨습니다.
전환길이 그 폐기하고 사단 그 합해가지고 자유연합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이 국정장 그냥 빨리 우리가 그 미래는 보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그러는 건데 그걸 끝까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 이병석이라고 하는 게 장관님한테는 답장을 이병헌. 받고요. 그놈 김건희 여사한테는 그거 제가 홍철기 얘기했습니다. 홍철기 그놈도 그것도 시켜놨는 하기가 거고 어려울 수 그리고 있지만 박한석이 지금 온갖 의미에도 어려움을 강한문이 그 겪고 나오는 있는 거 거를 있잖아. 우리는 다 알고 이병준이 있다. 그만 나와버렸잖아. 김건희 여사가 가는 거 건강해야만 이제 안 가고 나와가지고는 하는 거 보니까 인마 이것도 나도 그 이병준이 잘한다고 맨날 그랬거든 그것도 이병준이 그 김건희 여사님과 요번에 윤석열 저 재난들이 갔다가 완전히 이 우리에게 새끼가 필요한 완전히 사람이다. 그냥 사이비 우리에게 하라고 필요한 사람이기 까부리는데 또 때문에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수 장관님을 그래서 팬되는 거야. 시간이 나는 대로 아이고, 한 저 손에는 이병헌 엄마가 위로를 취소 다 해보고 한 손에는 또 취소 다 정언을 해보고 보지도 하고 않았네.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전부 모두에게 그냥 경의를 울파들이 표하면서 제가 내가 후원을 진짜 하며 울파를 하는데 난제가 먹고 막 이렇게 됐고 이렇게 공소기각 됐거든요. 공소기각 3번 그 해주시기 정치 바랍니다. 하락하면은 저 지기현 저들 판사는 하락하면 박근혜가 그때 조원진이 있잖아 조원진 저게 그냥 싼 다시 묵직해야겠어 그때 한 번만 더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새끼가 되나 그게 처음부터 윤석열 하면 그 대통령 새끼가 윤석열 윤석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멀리 부산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가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사연하고 이렇게 무기만 해도 다행이다 완전히 무기만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것도 빨리한테 오버하는 삭삭비를 세력이 사정해가지고 무기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23일 날 저 지기현이가 이재명 일당들입니다. 서울 저들은 북부지청으로 저들은 여러분 간다가 관련나잖아. 뿌리 없이 에이 그 새끼 대한민국을 야금 다 침투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바로 새끼들도 안 되는데 뭐 결정적인 순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인데 뭐 때부터입니다. 신기한 거 새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들은 한번 구태타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는 이 구태타를 통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작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저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민의 힘을 그래서 무너뜨려야 돼, 그걸. 윤석열 그걸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희생자가 이 됐고 사당 물론 합해가지고 우리도 당 하나 섭섭한 연합당을 점은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유연합당을 그러나 만들어가지고 진정으로 거기를 나라를 지어야 사랑하는 돼. 사람은 거기 지금 대통령에 국민의 대해서 힘을 여러분 진작 버려야 돼. 계엄령을 못하는 너무 오래 선포하겠습니까? 독재를 자기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나 그 계엄령을 김영삼이 그 새끼 선포하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20년 이것은 그만큼 나라의 위기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패거리들이 하지 지금 않고는 남았잖아요. 도저히 이 나라 뭐 폐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부산 계엄령을 시장 선포했다고 안동.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정말 하는 위기는 해버리면은 저 우파가 바로 이재명 이겨진다고. 일당들이 여러분 우파가 바로 이겨진다고. 헌법을 근데 마구잡이로 바꾸고 그런 있지 새끼들이 않습니까?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저들이 지금 생각하는데 일으키고 있는 이 이름만 해도 저놈들이 내란 범죄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헌법을 지금 완전히 오빠 한다고 바꾸고 들어온 있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 지금 적폐 이 청산이라 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 다 패거리들은 잡아놓고 이장급한 있습니다. 거야. 여기에다가 불량 우파, 또 가장 완전히, 우리가 가짜 두려워하고 우파, 있는 우리의 가짜 국계 주적 불량 좌파지, 저들에게 좌파 진짜 이런 좌파는 괜찮은데 정책만 불량 발표하고 좌파 있습니다. 불량 좌파 그 새끼들. 여러분 우파는 아니고 정권이 보십시오. 불량 좌파. 아 그런 대한민국의 얘기하는 윤석열 거는 불량 좌파. 대통령 영산에 저 북한 놈들이 무인기 띄워서 더 조사를 해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인기 띄웠다고 여러분 지금 별자리를 목을 잘랐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첫째 건강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자유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유통일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대한민국 통일을 시키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돼서 지금
중공이 세계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북한과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북괴하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안 돼요. 미국이 돕지 않으면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정책과 제스처를 취하고 계시느냐, 바로 북한에다가 그래 너네들 핵을 만들어 놨으니까 핵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좋아, 북한에 너네들 거기 대사관이 아닌 조그만한 UN 사무소 하나 차리자. 이거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정말 잔인합니다. 이것을 없애라. 이것을 없애면 내가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일부라도 풀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저는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저렇게 해산시키면 저는 통일은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리고 북한에 유엔이나 미 사무소, 대사관 사무소 조그만한 책상 하나만 놓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북한이 개방이 되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정은이고 통일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이재명 일당이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비유 맞추고 딸 팔아주고 하지만 저 인간들 이제 머지 않았어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북괴와 중공에 침략받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경 판사가 정말 법조계에서 판사만 하셔서 판결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 안목이 있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기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경 판사님, 그러면 여러분 공소기각 외쳐주세요. 지경 판사님! 지경 판사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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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빨개 새끼야! 아니 왜 그래 아저씨? 정신 나는 놈이 저 새끼가. 자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올바른 발언을 하고 진실된 발언을 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중에 여기 계신 우리 애국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재판, 지경 재판을 기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해찬이라는 제가 사망했습니다. 야, 이해찬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찬이라는 작자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맡으면서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제가 지금 좌파가 20년, 30년, 50년간 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외친 장본인이 이해찬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해찬이가 또 자기가 공공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광주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5.18 유공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동에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보상금을 아내의 그 연금 형태로 받아가면서 또 목돈으로 수억을 받아 챙기면서 모든 이권을 챙기는 그 이해찬이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해찬 나이가 내하고 한동갑입니다. 나하고 한동갑인데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이해찬이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세력도 많은데 왜 죽었겠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속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저놈들은 너무나 많은 이 나라를 갖다가 5.18로 20년, 30년, 50년간 집권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18, 이해찬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5.18,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를 잡아넣었습니다. 이 마두로, 한국의 이재명가 누굽니까? 이재명. 한국의 이재명을 마두로와 같이 잡아넣기가 쉽겠습니까? 한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한 사람만 잡아넣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도 한국의 이주로 이재명이 하나 잡아낸다고 다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은 하나의 얼굴마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명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재명 그 밑에 웅크리고 있는 엄중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이두로 하나 잡아놓는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앞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두로는 이재명은 하나의 얼굴마담이고 그 외에 숨은 세력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북한 내 세력들, 중국의 세력들 엄청나게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이제 좌파들은 지금 이제 이 북한과 중국의 세력들의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들의 명령에 추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일성 장학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에다가 말아먹고 있는 모든 오늘 판사들, 검사들, 오늘 많은 판사들, 저 지금 이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올벌 때 검남로 전투가 있는데 그 검남로 전투가 이 5.18을 육가원칙에서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고 북한 특수군이 왔는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었고 이 사실 유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놈들에 관해서 이에 대해서 맞고서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 놈들이 지금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지적대 함을 해가지고 저놈들을 잡아넣어야 된다. 하지만 너 이 재판을 보러 할까요? 저놈들이 지금 이제 재판하는 것은 나를 혐의 있음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재 상신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고소한 것은 혐의 없음 해가지고 기각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원사이드 아니 편향적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편향적인 재판을 하지만도 오늘 3시 1시간 후에 있을 지기현 전제 판사의 재판은 이제까지는 어긋나게 했다로 이제 국민들과 전시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 재판은 지기현 판사 똑바르게 재판할지어다. 이 재판을 지금 이제 온 국민과 전세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재판을 오늘 똑바로 하지 않을 때는 국민적인 정과 전 세계의 이목의 재판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을 똑바로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올바르지 않게 재판했다는 걸 그 누명을 바로 싣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적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기현 판사는 가면 공소 기각 하나를 크게 외쳤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지기현 판사는 윤에 하면은 공소 기각 윤어게인 윤어게인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원로 맹 교수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이분을 대통령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가짜. 앞으로 대통령의 칭호를 듣고 싶다면은 부정선거 척결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왜 공소기각인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중계방송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1차 탄핵을 시도할 때 탄핵 사유의 첫 번째 사유가 뭐였었습니까? 내란죄였습니다. 내란죄. 내란죄였는데 뭐 내란 수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수괴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니지요. 뭐 북한에서 뭐 툭하면 무슨 수괴 이게 아마 그 지령받았는지 무슨 웬놈의 수괴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하게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괴가 아니고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정아무개라는 재판관이 이거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조언을 했죠.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차 탄핵 때 내란죄를 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공소기각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누가 내란 머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도대체 이게 처음부터 공소기각을 시켜서 옳았는데 뭐 판사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인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없었던 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는 지기현 판사님 존경합니다. 그것은 2020년도 4.15 총선 때 인천 연수을 그때 일정기 투표지 1000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기현 판사는 이거 부정 투표로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아주 강단이 있는 법적인 철학이 뚜렷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도 아까 우리 김병준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4명의 우파 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대0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의 압력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지기현 판사 혼자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게 어느 정도부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기현 판사의 지혜는 당연히 있을 뿐이고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기현 판사 힘내라를 외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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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현 판사 공소 기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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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근데 여기 지나가는 시민들도 좀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 멀리서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돌아가든지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나는 부산 자민련 지지합니다. 지지한다. 네. 장재원 박사 빨리 와. 장재원. 어디 갔어? 장재원. 네. 오늘 여기 11번 출구에 집회 시행을 해준 엄마 부대 주옥전 대표께 박수 쳐주기 바랍니다. 네. 11번 출구 집회 장소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가 확실한
좋은 판결을 내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서연휴 기간에 한미일보에서 12월 3일날 중국 간첩 잡아가는 영상 보셨습니까? 그래서 보면 한미일보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문을 선거를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2월 3일 그 다음날 12월 4일 새벽 2시 23분에 중국 공산당 스파이 놈들을 잡아가지고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2시 23분입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노상원 장군입니다. 노상원 장군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놈들을 전부 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모가지 다 씌워가지고 버스 태워 보낸 장군이 바로 그 노상원 장군이고 2시 23분에 노상원 장군이 국방부 장관에게 임무 완료됐다고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고 계엄을 얘기했습니다. 즉 12월 3일날 계엄은 한미 공동작전으로 중국 공산당 스파이놈들을 잡아간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조만간 미국이 영상을 다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새로운 영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석열 영웅! 윤석열 영웅! 윤석열 영웅!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날 한미 공조로 중국 공산당 스파이를 잡아가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국방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전쟁 범위에다가 사이버 정보와 우주전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한미 상호방위조약 근거에서 한미가 합동으로 미군이 중국 공산당 해커 30명을 바로 잡아간 것이 12월 3일 계엄 목적입니다. 조만간에 DNI 국장이 한국에 와서 부정선거놈을 다 잡아갈 것입니다. 그래 바로 DNI 국장이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고 그 30명이 미국에 가서 자기들이 한국의 언론 조작 및 전 세계 부정선거 저질렀다고 다 법정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경판사 정례 관계없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은 북극으로 계엄을 해서 중국 공산당 스파이를 잡아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엄청난 그 12월 3일날 중국 공산당 스파이 해커놈들 잡아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지금 감옥에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2020년 부정선거는 중국과 5개 나라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안 하고 지금 깜빵에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정했으면 대한민국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나 앤 코리아를 한 겁니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차이나 중앙감이 전세계 부정선거 숙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어려운 걸 겪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계 부정선거를 막을 영웅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리 없고 감옥 가시겠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앤 코리아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코리아가 먼저 왔으면 우리가 나라가 숙주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꼴딱 망했을 뻔한 겁니다. 이해하시고 이거 지금 기재형 판사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날 왜 계엄을 했냐? 연수원에 있는 중국 스파이 30명을 한미 공동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계엄을 했고 계엄 끝난 시간이 버스가 출발한 시간 12월 4일 새벽 2시 23분에 버스가 출발하면서 작전이 완료된 것입니다.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원!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원광대 이주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천 TV입니다. 많이 애를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꽉꽉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추운데 이렇게 60mm 오시고 부산으로부터 또 오셔가지고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미화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던가를 그 진정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적으로 한미일 외교 안보 공조 체제를 마련해서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하지 못한 외교적인 쾌거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에 대항해서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일본과 동맹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외교적인 쾌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몽시킨 그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12.3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저 국회에서 저 더불어 터진당과 같은 저러한 당이 친중 정책을 통해서 각종 악법 통해서 또 그 윤석열 정권에게 온갖 탄핵 20번, 30번을 거쳐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던 그 횡포를 어떻게 호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짓밟는 암세포는 마침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을 해서 30년 동안 국민들을 속였고 결국은 중국共産党과 결탁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 오늘의 현 시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992년 한중 수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금소평이 자유민주 체제와 한국과 결혼을 한다면 그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우리처럼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민주 체제로 수정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하여금 WTO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와서 우리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택동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미국과 전쟁하지 마라. 그리고 힘을 키워서 세계를 정복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삼성기원한 이후에 국력이 커지면서 점점 간땡이가 부으면서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되고 동서평이 이야기한 공산주의 세계 지배 전략이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대기하에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3년도에 75년도에 인도차이나가 공산화되었고 둘째 홍콩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겟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 영역인데 중국이 30년 동안에 믿은 동지였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잠식했다는 사실 알고 트럼프는 데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언론의 영향력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정치, 언론, 방송, 노조, 지방의 경찰들 MOU 체결, 그 다음에 법학과
학회, 법대, 변호사들, 중국 공산당 변호사들과 MOU, 중국과 결탁이 되지 않은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학회 활동할 때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붉은 용의 아가리에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중국 용의 10도 밑으로 중국 용의 10도 배대지로 들어가느냐 다시 토해내느냐, 지금 이 순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인물이 유럽 지정학과 미국의 전략 또 이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조지 프리드만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구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한미는 영원히 간다 하는 것이 조지 프리드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던 미국은 대한민국을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투쟁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식 중국 공산당 해체냐, 아니면은 한미가 조합한 상태에서 현 정권을 정리하고 중국 공산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느냐, 이건 스타일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 모든 사태가 어려우면 저는 역사학자니까 역사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해방정국에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승만이 미국이 선택했겠습니까? 왜 이승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건국 대통령으로 있게 하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원자탄 두 방이죠.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승만은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의 독립군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일본의 관동군만 하더라도 100만 대군입니다. 군사력으로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독립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두 개의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독립을 이루겠다. 그것은 둘째, 외교입니다. 외교론. 세속적인 국가로 미국과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이루겠다. 기도와 미국과의 연대입니다. 외교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45년 8월 15일 해방은 그야말로 우리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자탄 두 방과 미국의 힘으로 독립을 이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점에서 가장 큰 업적은 부정선거의 문제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깨어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이거 실제다, 음모로 아니다 하는 것을 믿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크다큰 업적입니다. 전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갈 때 그거 어렵다, 앞으로 용산에 한다면 청와대를 버리면 당신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에 처할 것이다,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윤창중 TV에서. 그러나 제 TV라든가 윤창중 TV는 보지 않고 용산으로 간 결과 이렇게 됐지만,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8개 잘못했으면 마지막 2개 최후의 승부처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들에게 각성한 그 공적은 지난 과오를 수습하고 만회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보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부정선거 붙잡 꺼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붙잡 꺼냈습니까? 어느 대통령도 부정선거 붙잡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only 프레젠트 윤, 그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장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결국은 12.3 비상계엄을 했던 겁니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는 감옥에 갈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12월 4일 날 여러분 알다시피 수원에 성관이를 급습해가지고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군 정보 당국 간의 한미 간의 연결 정보 교환 속에서 2년 내지 3년 동안에 추진했던 오퍼레이션 군사 작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감옥소에 가서 권력을 박탈하겠다면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언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트럼프는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부정선거의 5 컨트리 중에서 하나로 지목된 거죠. 자, 베네수엘라가 넘버원, 마두로가 체포된 것을 그걸 죽이지 않은 것이 마약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 붙잡아서 부정선거의 전모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낸 겁니다.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쿠바, 그 다음에 세르비아 여기에 지목되는 것이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의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조직에 대한 행동대장으로서 인천, 수원, 그 다음에 뭐 해서 또 다른 데 성남해서 전국의 이 미러 시스템으로 해서 스마트 배팅을 통해서 전산계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메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트럼프는 결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조직을 그만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내 생각이는데 6개월 이상 앞으로 감옥소에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나라는 쿠바라든가 해서 곧 아마 여름 정도 되면은 한국의 한미 이재명 트럼프과의 관계 반신협정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핀치에 몰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지금 사법부가 가장 트럼프의 부정선거 태풍이 한반도에 몰아치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지금 잠못 자는 것이 바로 판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사의 판결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의 촉을 느끼면서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1년짜리냐 하는 것을 그 판결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주천 교수가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굉장히 몸이 안 좋대.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링겔을 주사 맞고 왔대. 오늘 이 연설을 하려고. 여러분 이주천 교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백척간들이 있어요. 자, 이 일반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언론에서 지금까지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들 살려서 외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님 이름 여러분 공소기각 외쳐주세요. 지기현 판사님 공소기각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윤 의견으로 갑시다. 윤석열
윤석열! 자, 이번엔 누구를 모실까요? 연설하고 싶으신 분 한 분 나오십시오. 자, 어떤 분이야? 부산에서 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2000년간의 원수입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 가증한, 더럽고 치사한 그런 적속들입니다. 예전에는 창과 칼로 싸웠거든요. 예, 그렇게 2000년간 싸우고 6.25 때는 총으로 싸웠습니다. 대포로 싸우고 비행기로 싸우고. 지금은요. 지금도 중국이 쳐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예, 참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까먹었는데 잠깐 다시 생각 좀 할게요. 2000년은 흑적이다. 맞습니다. 예. 무죄다. 공소기각이다. 중국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마치 6.25 때 총칼을 들고 나갔던 그 군인과 같이 지난 시절에도 칼로 창으로 싸웠던 그 군졸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 동안 꺾이지 마시고 이 전쟁은 반드시 지난 2000년 동안 막아냈듯이 이 앞으로도 막아낼 것입니다. 그 중국 용이 우리 한반도를 살폈는데 그 목에다가 넘어가기 전에 칼로 찔러서 소독시킨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제 중국은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평이도 지금 안절부절, 재명이도 지금 뭐 얼굴이고요. 우리 떠니까 태안 얼굴에 분칠을 했어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납니까? 쪼란 거 눈에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죽지 마시고 조금만 더 외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줘서 자사 대대손손 이 대한민국을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기 고교 총장님 나오십시오. 어디 가셨나? 네, 나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오실 동안 제가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복귀시키자 이렇게 해주세요. 윤석열! 윤석열! 말을 잘못 알아들었네. 윤석열 어게인 합시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다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여주신 우리 착한 애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충심으로 깊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멘. 있잖아요. 저 새벽 기도를 한 달 전부터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 공소기각 나오려고 기도드렸는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정말 믿습니다. 저 기도 하나님 정말 잘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우리나라 수출을 제일 많이 시킨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말 너무나도 착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대통령님께 우리 이렇게 또 그 대통령님 깊은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애국 국민들이 있어서 정말 세상 살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정말 전한길 목숨을 바쳐가 최선을 다하는 정한길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한길이 있고 애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복귀할 줄 정말 태산같이 믿습니다. 오늘 여기 또 우리 또 옆에 계신 우리 정말 애국 여사님 늘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요. 예, 오늘 만나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반드시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줄 정말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10대 안에 선진국에 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는 뭉쳐야 산다고 여러분들이 늘 끝까지 잘 뭉쳐서 힘써 싸워서 이길 줄 정말 태산같이 믿습니다. 꼭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요, 저 좌파 정권 문재인 이 이재명 일당들만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는 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5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저 문재인 일당들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진짜 그 생각만 하면 이빨이 덕덕 갈려요. 문재인 이 일당들이 세상에 청와대에다가 그 김정은 그 누나죠, 김여정이를 세상에 청와대까지 불러들이고, 여러분, 저는요 이재명이가 지금 용산에서 저 청와대를 옮긴 거 저는 저건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이 반드시 바뀌면 용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기는 이미 여러분 국가 회의가 열리면요 1분 안에 북한으로 다 전송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예산을 아껴야 될 사람이 용산으로 갔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안에 그동안 모든 장치가 다 돼 있어서, 이거는 김성규 국정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때 회의를 끝나고 나면 1분 안에 북한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청와대를 안 옮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옮겨야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든 일은 저 문재인 일당과 이재명 일당들에게 반대만 해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들이 한 것을 모두 다 반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공소기각하라고 외쳐주십시오. 지기현 판사는! 지기현 판사는! 지기현 판사는! 지기현 판사는!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쳐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뭔가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지기현 판사가 기각을 시킬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사람이, 감옥에서 석방시킨 사람이 지기현 판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법률적으로 여러분 공수처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기현 판사가 정말 무죄는 나중이고 기각만 때려줘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뭉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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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음악 트시는 분 어디 가셨어? 어르신 어디 가셨어? 마이크 어르신. 어디서요? 아니구나. 자, 누가 연설하실 분 나와주세요. 회장님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
명하고 저기 2명. 아, 이거 저는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 주학선 박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 저는 물론이고, 가문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영창에 가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다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실리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모든 문제는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 여정에서 어떤 진리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 진리가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진리로 정립될 때는 우리 경험과 일치할 때 바로 진리로 정립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느냐? 경찰도 아닌 안기부로부터 부정선거가 컴퓨터 조작이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장재현 박사님과 함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뭐 배춧잎이니 빳빳한 신권이니 하는 투표용지가 무릎에 배꼽까지 차있는 무대기로 발견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수사를 하려면 법으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엄령 외에는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검찰총장을 거쳐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대통령의 입법을 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인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외에 누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그 권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가 자문을 바꿨어요. 뭐냐 하면은 이름을 밝혀도 되나? 강릉상고의 고대 법대에 들어가서 모 대학의 법대 학장을 지낸 분이에요. 헌법에 이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한은 이 자체를 국회나 재판소에서 거론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인데 누가 건드려? 그리고 그 바탕이 전부 다 드러나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런 그 보호를 받고도 대통령이 가만히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어물어물 적당히 넘어갔다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에 직무유기.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이 현 정부는 뭐라고요? 아니 5.18 그 문제가 뭐 영창 간다고 그랬습니다. 5.18 문제가 뭡니까? 이게 지휘대가 무기고를 점령해가지고 그 탈취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복한 것은 잘못 봤다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복을 한 경찰과 군인을 정교준에서 쏘내놨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질서를 회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 고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계엄령을 선포한 그 내용이 또 그냥 꽉 차고 그 자료가 꽉 차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 판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김한원 박사 아닙니까? 정치에 먹칠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법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시면은 다음번에도 큰 영광을 줄 거니까 부디 부탁드리니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데요.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뭐 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저쪽 9번 출구로 합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합류. 예. 네. 그럴까요? 근데 따뜻한 데로 내려가면 여기 안 보이잖아. 내려가시죠, 그럼. 자, 내려가세요. 조금 더 내려가세요. 자, 자, 이동하겠습니다. 뭐 따뜻한 데로 내려간다는데 여기 양지 쪽으로. 죽창 들고 한 나가 오려라. 세창 들고 죽창도 쳐들어가. 경찰은 법을 안 지키나? 윤석열 지가 죽어서 출발해. 야 경찰! 쟤는 이재명을 안 가두고 막 죄 없는 사람 가두고 딱 빠졌어. 나라가 이제 나와라. 완전 양아치야. 나라가 아니야 이거. 아니 어디로 갔어? 와서 TV 좀 만들고 TV 좀 살까 아니야 나라가 이제. 자, 짱은 윤석열 정말 그 다음에 말 듣으라고. 야 경찰들! 내가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여러분 우리 구방대 쪽으로 합류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김영균 장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방대 쪽으로 다 합류해서 우리가 또 힘을 보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으로 다 같이 가시죠. 네.